뭐 장마감 후에 뉴스는 또다시 뭐 현대카드에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관련해서 요거하고 또 한 종목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8월 중순 정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상한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종목이다. 어떠한 종목이다.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뭐 뉴스 살짝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현대카드에서 부인을 했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아니다. 근데 거래 터트리면서 오늘 뭐 한 26% 올라가다가 윗꼬리로 마감했는데, 그 뉴스 나오고 나니 시간으로 급락을 했죠. 한 4.7% 빠졌네. 그죠? 시간으로 4.7% 하락을 했네. 4.7% 하락을 해서 9,860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죠? 9,860원. 860원이면 한 14%, 15% 정도 마감한 상황이 되네요. 딱 상한가 자리네. 상한가 들어왔던 자리네. 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정현 방송에서도 밑에서 내려왔을 때 이거 스윙 관점 모을 수 있는 자리다. 연봉에서 매수해라 해서 올려친 거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순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문자는 아니고 책글로 9,050원 아래 일부만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순간 확 올려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어느 날 어느 순간 봤더니만 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장대 양봉으로. 단타성 들어가서도 뭐 오늘 수익 짱 나는 상황이었죠. 자,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있으니 나머지들은 알아서 요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뭐와 연관이 있다? 전적으로 매집이다. 하루 2, 3% 뛰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하시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거에 목마르신 분들은 열심히 2, 3% 뛰기 하시면 됩니다. 그거로 슈퍼개미가 되든 뭐 대박이 나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볼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시라고요. 보유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고, 자신들의 의지고, 왜 김희천이가 계속 매집을 이야기하고 시간이 걸려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애플페이와 연관이 있건 없건 갈 종목은 갑니다. 부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슈가 나오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그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 테마가 아니면은 그 종목은 끝난 거다. 손절해야 된다. 그거는 멍멍이 소리라고 제가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주식하면은 절대 주식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급등하고 눈에 띄어서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와서 거래축 감소하고 내려오면 더 좋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애플과 관련주가 이제 아이폰이 14종이 조만간에 언제였더라? 일정이 언제였죠? 아마 조만간에 출시를 한다고 하죠.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우리 중기 포트 중에 그게 연관성을 가진 게 있어요. 테마성으로는. 그래서 외인들이 오늘 쌍끌이 매수하면서 갖다 신고가를 만들었다고요. 종목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인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인지하실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연관성은 가지고 움직였던 거, 그것도 그 종목도 신고가 갔는데 종가상 뭐 애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업황도 좋고, 어, 그리고 반도체 밸류 체인, PCB가 있고 FPCB가 있죠. 이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FPCB가 호황이라고. PCB는 하드, FPCB는 소프트. 아무튼 그렇게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죠. 가게 되어 있죠. 물론 느리게 밑에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기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밑에 있는 종목들은 기다리고 가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 파동을 노리면서 밑에서 추매를 하거나 다른 계좌로 또 매수를 하거나, 올라가다가 또 눌리면 또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익 가점 매수해서 올라가면 분할 수익 챙기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또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매일같이 2, 3% 뛰기만을 추종하거나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좋고 길게 볼 수 있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진 않잖아. 올라가면서 자잘하게 이런 모습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툭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고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랜을 잡아서 계속 파도 타기 매매를 해도 되는 거잖아. 일정 물량 놓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 엊그제도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한국 종기도 이야기했었죠. 정확기술 여기서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세요. 어제 여기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 거죠.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또 매수해서 오늘 일부 수익 챙기고, 이게 이제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 것인가? 내일 바로 올라갈 것인가? 갭 떠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패턴들 떠서 올라가느냐? 그러면 신고가 갈 거라고요. 9,500 돌파하면서. 아니면 여기서 단봉으로 일정 부분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움직일 것이냐. 밑그림 그려놓고 내려오게 되면 아래서 매수해야 되는 거지. 추매를 하거나. 그리고 나면은 양봉 만들어서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맨날 올라가는 거 2, 3%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매일같이 이렇게 돼? 안 되지. 자, 뭐 테마로는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관성 가지고 뉴스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 될 거고. 종목은 다른 거 많이 이야기 안 할게요. 전에 이제 언급했었던 종목 후방에서 요런 애들은 이제 주봉에서 요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예, 거의 뭐 바닥권에서 지금 뭐 쌍바닥을 만든 주봉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인데 주봉상 아마 오늘도 미국이 좀 상승하고 하면은 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 마감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좀 반등 탄력이 주봉상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 그거를 좀 노려볼 만 할 겁니다.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언급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매집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 기계가 있었어요. 현대건설 기계.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뭐 기관애인들이 뭐 대형주는 아닌데 중형주인데 기관애인들이 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이다. 1200일선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다. 얘기한 게만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이제 밑에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도 거래가지고 외인들,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 모습, 모양새입니다. 오늘 살짝 눌리긴 했어요. 눌리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여기 또 한번 양봉 올려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양봉 올려주면서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가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이 정도나 이 정도의 한 70% 정도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곤조곤 올라가다가 요 라인에 근접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릴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매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패턴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래량을 보되 거래량의 가격대가 어느 라인에서 거래가 터졌는지를 주시하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 패턴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저 위에서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 또한 좀 고려를 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했었던 종목이니까 흐름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덕신하우징이 아래서 잘 만들어지다가 시장이 이러니까 툭툭 떨어지죠, 그죠? 한 번씩 떨어져요. 잘 가다가 밀려서 떨어지고 시장 미국 폭락하니까 또 개파락에서 떨어지고 거래는 별로 없이
거래는 별로 없이. 또 다시 돌아간다고. 다른 거 없으면 살금 돌아갈 거라. 툭 쳐 올릴 거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장대 양봉 한번 만들 수도 있고.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계속 보던 종목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한국종기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거고, 우방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뭐 현대건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한 종목들을 보되 물론 전체 종목들을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은 주되게 수급이 들어오고 뭐 테마면 테마 아니면 급등주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강했던 녀석들이 있잖아요.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그 흐름을 타면서 수급과 함께 그 흐름을 타보시라는 거. 오히려 매일같이 2, 3% 뛰기 하려고 들이대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안정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고. 계속 주시하고 흐름을 보다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매매 포인트도 훨씬 더 잘 잡을 수가 있고. 근데 단점은 갑자기 올려치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단점. 어느 순간 봤더니 올라갔다 윗골이 나오는 거지. 정보통신이 종가상으로는 저리 올라갔지만 시간에 밀리고 저렇게 막 사실 묵은 얘기 나오지만은 장중에 갑자기 VI 들어갔다가 9,000원까지 내려오리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한 9,100, 200 정도 내려면 이하로 조금만 매수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 음봉 내려면 한번 추매합니다. 그랬더니만 9,050원 이하 내려왔다. 9,000원까지 내려왔다. 이게 26% 올라갔으니까 11,000원 찍었으니까. 순간 올라가 버리는 거죠. 시총이 3,800억인데 거래대금 600억으로 막 26%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또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개별주들이고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오니까 저렇게 거래가 시장가로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그거죠. 갑자기 올려붙여서 들어가고 매도 설정해 놓지 못하면은 매도를 못 하게 되고 종가까지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패턴들의 단점.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간혹 있기는 하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근데 흔치가 않죠. 그러한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개별주들의 특징들이다 보니까 있기는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매수해서 갑자기 올려치니까 근데 올라갈 거 예상하고서 오늘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는 거 먹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미리 선침해서 며칠 보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훨씬 더 최근의 모습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